비슷하게 생긴 조명이지만 우리 건 좀 더 좋아요. 품질 보상제 이런 거. 자, 모든 광고에서 오직 새로운 고객만을 생각하라. 당신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광고를 읽고 구매를 결정했던 사람들이다. 당신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 제품이 아주 형편없다 몇 달 동안 광고를 해도 헤드라인에 커다랗게 쓰지 않는 한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무언가 말하기 위해서 아까운 지면을 낭비하지 마라. 아직 결정입니다. 예, 못합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당신의 상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사이트 리뉴얼 하거나 상대 페이지를 외주업체에서 만든다 그러면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내부 사람들에게 컨펌하지 말라. 내부 직원들이 보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던 우리 회사의 직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안 좋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익숙한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익숙한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왜 구질구질하게 적혀 있어? 이건 좀 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신 이거 넣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이트나 모든 상세 페이지는 새로운 사람, 특히 온라인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전 처음 들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써야 된다. 어떻게? 친절하고 명확하고 아주 초보한테 설명하듯이. 그게 내용이 길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결정 내리지 못한 사람이 당신 상대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신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치약은 치아가 썩는 것을 예방한다. 또는 치아를 아름답게 해준다. 테스트를 해보면 후자를 소구하는 것이 몇 배 더 효과적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치약에 대해 설명할 때 충치해봐! 프라크 제로! 이게 아니라 아름다운 치아를 이 치약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왜? 고객에 대해서 지정하고 얘기하잖아요. 고객이 이걸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있고 미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해주면 훨씬 더 잘 팔린다는 거죠. 자, 이쪽 영역에 있는 치약이 뭐죠? 잘 팔리는, 비싸고, 치약 중에 제일 비싸고 잘 팔리는 거. 미백 치약들. 이런 화이팅, 이런 거 있잖아요. 미백 치약들이 요걸 건드는 겁니다. 사실 치약 성분이 그렇게 차별나질 않아요. 최근에 치약 업체를 한 군데 하고 있어서. 어쨌든, 예. 가장 성공한 치약 광고 헤드라인은 절대로 치아의 질병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테스트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치약 업체들은 치아의 질병입니다. 왜 이렇게 오타들이 많을까 죄송해요. 초점을 수작으로 다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요즘에는 이북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엔 그렇다라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피부는 습진을 치료해 줄 수 있다. 동시에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기도 한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누는 습진을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질병에 집착할 수도 있고 질병 효능이 너무 좋다는 거 알려줄 수 있지만 동시에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기도 합니다. 어떠한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소고기 업체를 만났거든요. 이 소고기는 사료가 좀 특별나서 소고기를 먹었을 때 훨씬 더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사업주는 이 성분에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이 성분의 이름을 따서 딱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항상 이 사료를 먹었더니 이런 성분, 이렇게 좋은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갔고 이건 알약보다도 많아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마케터는 뭐라고 하냐면 똑똑한 우리 아이 무슨 똑똑한 소고기 먹고 대박 났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소고기에 만약에 DHA가 많이 들어갔다 하면 똑똑한 우리 아이를 겨냥을 할 거고 타겟의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를 보고 그 시장에 상품을 딱 넣어야 되는 거지 상품이 잘났다고 해서 그냥 뭐랄까 박수치면서 행복해하면 매출이 안 일어나요. 자, 돼지고기가 든 콩 통조림 판매를 위해 수천 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때까지 모든 콩 통조림 광고는 우리 브랜드를 사주세요 라고 하는 식이었대요. 조사 결과 겨우 4%의 가구만이 콩 통조림을 사용하고 있었다. 96%의 가구는 직접 집에서 조리해 먹는 것이었다. 문제는 특정 브랜드의 통조림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노력은 4% 가구에만 의미가 있을 뿐이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한 것을 그만두고 콩 통조림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광고는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다. 자, 요거 TV 상품입니다. 스팸 맛있어요. 예, 스팸 해 먹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스팸 부대찌개를 파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혹은 스팸을 이렇게 요리해서 먹어보세요.
이런 활용법도 있었네. 와, 좋다. 음식 광고에서 간혹 보이죠.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 자, 요거는 좀 별개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 유한락스 광고 아시나요? 유한락스가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락스 그냥 세척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과일 씻을 때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물론 그 광고가 성공적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음식과 락스, 약간 화장실 뭐 이런 거랑 좀 언매칭이 되는데, 지금 뭐냐면 제품의 활용성을 높여서 유도를 하는 거죠, 고객에게. 그러면은 대상 자체를 넓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품 한 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 내려갈게요. 매력적인 주장은 그것을 구체화했을 때 더욱 매력적이 된다. 그래서 실제 수치를 얻기 위해 많은 실험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양가 풍부한 어떤 음료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주장만으로는 별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료를 실험실로 보냈고 1파인트당 영양가가 425kcal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파인트의 영양가가 달걀 6개 같은 것이다. 이 주장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예. 자, 어떠한 주장을 할 때는 팩트가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그 상세 페이지 보시면 이상하게 유사 가운 입은 분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 스팀 청소기, 스팀 청소기에서 좀 잘 하고 있는 비셀 스팀 청소기 같은 경우도, 이 청소기도 보면은 강영욱 씨를 모델로 쓰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강영욱 씨를 그냥 쓰지 않아요. 그냥 뭐 남들처럼 이렇게 포즈만 딱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냐면, 쭉 내려갈게요. 강영욱 씨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세균 측정하는 데 씁니다. 물론 전문적인 세균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냥 예시죠. 예시를 보여주는데, 원래 데이터화 됐었던 내용을 뭐랄까 재현을 한다고 할까요? 재현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증서나 검증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정당한 내용이 있고, 즉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너는 딴 거 안 사도 요거 하나만으로도 집안을 깨끗하게 살기도 할 수 있어 라고 어필해 주는 건데, 즉 어떤 주장이 있다면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 그래야 너의 주장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파는 쪽이 당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상대방의 흥미를 구하는 건 당신이다. 흥미를 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마라. 당신의 판매 노력의 대가를 예상 고객에게 요구하지 마라. 4명 중 3명, 아니 아마 10명 중에 9명은 거절할 것이다. 자, 이거 되게 재밌어요. 요거는 여러분 파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중고나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중고나라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신경질적으로 팔아요. 내고 안 합니다. 얼마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자동차를 판다 라고 했을 때도, 중고나라에 자동차 팔긴 않지만 뭐 되게 단순하게 적혀 있어. 그냥 몇 킬로 탔고 나 뭐 고체했고 끝. 뭐 이거 알려주면 네가 사지. 나는 뭐 끝이라고 생각. 사진도 한두 장. 근데 잘 파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진 막 30장. 내가 어떻게 이 자동차를 갖고 왔는지도 다 써놓고, 혹은 내가 어떻게 이 가습기를 사게 됐는지도 구구절절하게 해놓고,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 기능이 특히 좋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5만원 더 받아. 그런데 더 잘 팔려요. 왜? 똑같은 기계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용자 입장에서 호감을 끌어내는 데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툭 던져놓은 거예요. 즉 뭐냐면, 팔기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팔기 귀찮으면 사람들이 팔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상세 페이지나 쇼핑몰들은 되게 제가 생각할 때 99% 정도는 팔기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흥미를 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요. 흥미 있어 보이는 사진을 주지도 않고, 내용을 던져주지도 않고, 그냥 툭 던져놓고 살 때면 사라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컨설팅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은 왜 안 팔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더 들어와야 될까? 노출에 집착하시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좀 답답하죠. 왜 답답하냐? 팔려고 안 하는데 사람들이 더 들어와야 의미가 있나? 즉 뭐냐면, 고객의 흥미를 끌어내야 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한치 의심도 없을 만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난 사람들이 안 들어와. 옛날에는 잘 팔렸는데 왜? 옛날엔 그렇게 다들 무뚝뚝했으니까 광고만 잘하면 됐어요. 혹은 광고 설명 안 하든 유명한 제품만 써도 됐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갔는데,
즉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흥미를 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이 충분히 만들어진 쇼핑몰이나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거나 컨텐츠를 구축했을 때 유입이란 게 의미가 있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신 분이 없어서 이런 과학적 광고를 통해서 좀 익히셔야 돼요. 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샘플을 주도록 하라. 노력을 기울여 흥미를 표현한 사람들에게만 주도록 하라.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에게만 주도록 하라. 먼저 제품에 대한 관심, 욕구, 기대, 분위기를 조성하라. 그렇게 되었을 때 경우에만 샘플이 당신에게 주장하는 품질을 확인시켜주는 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어떤 샘플을 줄 때 물론 화장품 같은 경우 막 무작위로 뿌리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 효과 없어요. 왜? 그냥 쉽게 신청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분위기를 좀 깔라는 거예요. 이 샘플이 왜 소중하고 이 샘플을 썼던 사람들만으로도 어떻게 효과가 있고, 그 샘플은 한 달에 500개만 한정이 있고 매일 9시나 12시에만 오픈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가치가 있어요. 그냥 샘플을 무작위로 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무작위로 뿌리다 보니까 많이 줄 수 없잖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도 받아서 한 번씩 발라보고 좋네? 라고 끝나는데, 정말 좋은 샘플은 오래 발라야 되거든요. 양을 많이 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타겟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 타겟이 정말 절실해서 이걸 사고 싶게끔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기다리게 만들고, 그 사람을 조바심 내게 만들고, 그 사람이 이거를 썼을 때 예상 효과를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서 줘야 되죠. 그렇게 해야지만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규모가 큰 한식품 광고주가 제품 포장을 바꾸면 더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의 스탭들도 이제 패키지 좀 바꾸면 새끈하게 잘 나가지 않을까? 그들은 소비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대신 훌륭하다고 판단한 내부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것을 실행에 옮겼대요. 즉 뭐냐면 내부 사람들이 야, 이 패키지 이렇게 바꿔, 이거 진짜 세련되게 예쁜 것 같아, 이렇게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는 몇몇 도시에 쿠폰이 실린 광고를 보냈대요. 그 쿠폰은 어느 상점에서든 새로 바뀐 제품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후에 그는 사용자들에게 새 제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사용자들은 하나같이 새 제품을 좋아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 패키지를 바꿨는데 내부에서 와 이거 너무 예뻐요 하고 바꿨더니 정작 사람들은 시큰둥했다는 거야. 전에 거랑 별 차이도 없고, 혹은 전에 거에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너무 좀 공감이 안 가고 인스타에 찍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또 어떻게 했냐? 그 제품을 포장을 또다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대. 이제 한 2년 지났으니까 또 한번 바꿔볼까요? 전에 있었던 일도 했고 해서 그는 자신이 없었대요. 내부 분에게 맡겼더니 이거 영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뾰족한 조사 방법도 생각나지 않았대. 그래서 그는 지난번과 했던 같은 방법으로 수천 명의 주부들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었대요. 무슨 얘기냐? 전에 막 쿠폰을 돌려서 이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니까 한번 바꿔가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별로 시큰둥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제품 기획을 하기 전에 일단 주부들한테 이런 거 어때요? 라고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주부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91%의 주부가 새로 바뀐 제품을 좋아했대요. 이제 그는 매출을 확실히 올려줄 굉장한 제품을 갖게 된 것이다. 자, 이 두 번의 테스트를 하는데 각각 $1000의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아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수로부터 그를 구해줬다. 두 번째 테스트는 그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줄 것이다. 이게 뭐냐?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는 고객의 테스트,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부 직원들이 의견 낼 수 있지만 고객들한테 뿌려보고 고객이 좋아해 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떠한 플랜을 진행을 하고 혹은 사이트 리뉴얼이 됐다거나 혹은 뭐 상세 페이지 만들었을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로고 분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마케터의 직감으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하면 잘 팔릴 것 같아. 이런 디자인은 어떨까? 요거 너무 예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끝에는 로그 테스트를 통해서 이탈률이 얼마큼 나오는지, 반송률이 고객의 체류 시간 얼마큼 늘어나는지, 구매율은 얼마큼 상승되는지, 작년도와 비교할 때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꼭 확인해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이걸 핑계거리를 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걸 바꿉니다. 다시 그냥 바꿔버려요. 왜? 그건 고객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테스트를 몇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은 장점이 있어요. 비용 낭비나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알게 돼요. 고객의 취향을. 혹은 고객한테 무엇이 먹힌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이런 테스트, 상세 페이지를 바꾼다거나 혹은 사이트를 바꾼다거나 컨텐츠를 바꿀 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객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객관을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올바른 개성을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성취다. 그 업종에서 점점 쌓여지는 광고주의 명성은 그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이익을 가져준다. 이 사실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마라. 개성이 변할 때 우리는 다른 친구들을 찾아 흩어진다는 것을 명심해라. 예, 오타가 여전히 많습니다. 개성이의 개성 변할 때. 자, 이게 뭐냐? 올바른 개성을 창조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포지셔닝이라고 얘기하죠. 혹은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에 대한 개성을, 브랜드에 대한 정체를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개성이 변하지 말아라. 즉 뭐냐면, 이 아이덴티티가 딱 구축이 됐어. 나는 패브릭 가구 전문 업체야. 그러면 패브릭 가구 전문이어야 되고, 값싸고 좋은 패브릭이라고 하면 값싸고 좋은 패브릭을 계속 밀어야 돼요. 그러면 난 나중에 좀 비싸고 좋은 패브릭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요. 하시면 비효율적인 일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로 따로 만드셔야지. 이게 돈이 더 들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이것도 안 팔리고 저것도 안 팔려요. 이게 옛날에 고전이죠. 포지셔닝이나 마케팅 불변 책에 보면은 그 미국의 맥주 중에 라이트 맥주가 있습니다. 이 라이트 맥주가 다사 이름을 예를 들어 카스 라이트를 만들었는데 카스가 오리지널에 있었고 카스 라이트를 만들었는데 카스 라이트가 너무 잘 팔려서 밀러 라이트 얘기네요. 밀러 라이트가 너무 잘 팔려서 밀러 오리지널 거를 없애버렸대요. 너무 밀러가 잘 팔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한 고객들의 머리에는 밀러는 그냥 라이트 맥주가 돼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가구 업체에서 침대는 과학이다 라고 하는 에이스 침대의 멘트가 아직도 살아남는 이유는 아직도 그거를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침대는 예술이다, 침대는 저렴합니다, 이렇게 에이스가 그렇게 내섰다 라고 하면은 기존의 에이스를 좋아했었던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브랜드 네임은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브랜드 네임은 보통 눈에 띄도록 광고 전면에 내세워진다. 브랜드 네임이 차지하고 있는 지면을 정당화하려면 광고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브랜드 네임은 그 자체가 완전한 광고다. 크림 오프 휘트도 그렇다. 자, 대단한 직관력이죠. 마약베개. 제품 기획 전성시대라고 하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거죠. 마약베개 아니면 초록이 분홍이. 브랜드 네임은 그 자체로 강력한 마케팅 도구입니다. 즉 뭐냐, 회사 이름이나 내 상품의 이름은요, 나만 알 수 있는 뜻을 얻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짐작할 수 있거나 이 제품만으로 튈 수 있는 네임을 가져야 된다고 1920년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한 100년이 지났네요. 10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브랜드 네임을 결정할 때는 꼭 이걸 신경 써요. 자, 이익을 내지 못할 뻔한 셀 수도 없이 많은 광고들이 매년 집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1달러라면 할 수 있는 일을 5달러 들여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비용의 30%를 회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150%를 회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실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자, 이 책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마케터는요, 돈을 펑펑 써서 크게 버는 사람도 마케터입니다. 그쵸? 근데 마케터는 기본적으로 효율이에요. 내가 1,000원을 썼을 때 10,000원을 벌어준 사람이 있고 내가 1,000원을 썼을 때 100,000원을 벌어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마케터를 고용할 거예요? 그리고 마케터라면 10,000원을 썼을 때 100,000원을 버는 것과 10,000원을 썼을 때 100,000원을 버는 기술이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걸 하실 거예요? 혹은 100,000원을 썼을 때 150만원을 버는 것과 10,000원을 썼을 때 100만원을 버는 것과 둘 중에 어떤 걸 하실 거예요? 비용이 사실은 되게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직업 월급이 낭비될 수도 있고 허접한 광고를 하면서 맞지도 않는 컨텐츠의 광고를 하면서 억지로 희망사항처럼 인타 광고 하니까 요즘에 인타 한번 해봐야지, 유튜브 해봐야지, 이런 거 헛된 욕망 때문에 광고비를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케터라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마케터나 대표자라면 내가 이 비용이 정당하게 지출되고 있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항상 찾아 헤매야 돼요. 물론 공짜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공짜는 대부분 비지떡이에요. 내가 봐도 너무 어이없는 광고들이 있어. 뭐 클릭당 3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클릭당 난 3,000원에 검색 광고 하고 있는데 3원에 막 해준대. 그런 거 한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쓰레기입니다. 반성률 98% 뜨고. 그런 싼 게 비지떡인 걸 골라내요. 무슨 얘기냐면 마케팅 업을 오래 하다 보면, 저도 이 일을 그래도 거의 한 10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면은 뭐가 쌓이냐면,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저기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데야,
여기는 비용 대비 쓰레기야. 혹은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쓰레기야. 아니면은 옛날엔 쓰레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괜찮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어떤 업체에 맞춰서 그 조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는 요 조합, 얘는 요 조합. 이렇게 해서 효율 덩어리를 만들어 주는 게 마케팅 컨설턴트거든요. 물론 자기가 아는 범위 하에 한해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하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마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즉 비용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뭐냐면, 물론 도전을 하는 비용은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상세 페이지를 런칭했을 때 광고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전 얘기하거든요. 왜? 광고를 다 해봐야 어떤 업체들에게 의해서 효율이 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야. 왜냐면 사업주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하지만 허세에 쩌들어서 혹은 지인이 해준다고, 아니면은 국가 재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가 무슨 지원해준다고 그 광고를 한다. 뭐 70% 국가. 근데 국가가 왜 지원해줄까? 그거부터 생각해봐야 돼요. 왜? 국가가 지원해준다면 인기가 되게 없는 광고겠지.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효율적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입니다. 과학적 광고예요. 예. 다시 올릴게요. 과학적 광고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가요? 예, 과학적 광고. 이 내용은 브런치에 제가 요약도 해놨고, 혹은 저희 블로그에서도 요약을 좀 해놨으니까, 글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마케팅 책 읽으면 좋을 것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릴 건데, 이런 거 읽으면서 실전 사례 얘기도 좀 들으시고, 혹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컨텐츠 조얼이었고요. 그러면 더 좋은 컨텐츠로 곧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